반갑습니다. DI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전일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15개 정도 되는데, 마이크론, 퀄컴, AMD, ASML, 브로드컴, 엔비디아, TSMC,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거의 3, 4%씩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나스닥, S&P 전부 다 마이너스 음봉 크게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뭘까요? 보시다시피 지금 음봉 크게 여기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음봉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 일단 24년 1월부터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었죠.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해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가격 조정도 있을 수 있고 차익 실현도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는 차익 실현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이제 CPI 물가 지수가 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3.3%였나요? 크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 연준이 좀 위기의식을 느꼈는 나머지 이런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죠. 7월 달에 91% 금리 동결이 되거나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 그리고 이제 9월 달, 또 11월 달, 12월 달까지 이렇게 큰 확률로 45% 이상의 확률로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두세 차례 이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7월 달에 확정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보면은 나머지 2개월 두 차례 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CPI 충격적인 하향 움직임과 실업률 3.1%, 4.1% 찍었었죠, 지난주에. 그런 그 경기 상황들 때문에 금리 인하가 7월 달에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4.5%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사실 호재성 이슈입니다. 그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 주식 시장의 호재성 이슈인데도, 그런데도 낙폭과대가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 증권사 직원들 굉장히 깜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낙폭과대 이후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쇼크, 어닝 쇼크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TSMC도 30% 증가한 걸로 나오고, 여느 기업들도 다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그 밸류에이션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그 30% 증가로는 조금 못마땅한 나머지 실망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간에 좀 미미하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 두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이, 이렇게 6개월 남은 이 24년 6개월 남았죠. 하반기 동안 금리가 세 차례 인하되면서 4.5%까지 1%나 빠진다라고 보면은 이게 1% 포인트죠. 그래서 5.5에서 4.5로 빠지는 것은 숫자로 봤을 때 20%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주식 시장보다는 사실 채권 시장이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여하튼 물량 소화를 통해서 채권 시장으로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아무래도 그 아까 보셨다시피, 이걸 보시다시피 숏을 좋아하는 세력들 많죠. 이 숏을 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오르면은, 이렇게 오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세력들 중에서는 숏을 치는 세력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다 보니 아무래도 숏 커버링이 나오고, 숏 커버링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 이제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제 만기일 도래해 가니까 그 숏 커버링에 대한 물량을 차익 실현해서 어떤 멘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 매도 물량도 있었으리라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단기적인 이유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쇼커버링 매물, 그리고 기간적인 또 가격적인 차익 실현 매물, 그런 부분은 다소 이제 단기적인 이유죠. 그런데 채권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는 다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어떻게 좀 나타날지, 결론이 우리나라 시장의 결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확실히 인하된다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137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달러가 떨어진다면은 이게 환차익을 노리고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DI의 주식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투자자별 투자 현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매입을 해가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음봉을 그리고 있겠죠. DI를 봐야겠죠. DI 지금 주가를 보면 굉장히 지금 음봉이 위치가 좋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계속해서 이제 매집했네요. DI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뭐 거래량은 미미해가지고 이 음봉이 그렇게 막 크게 와닿게 크게 볼 그 캔들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19,800원에서 19,200원 사이에 그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DI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향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이 매물대를 지지선은 삼아서 다소 기술적인 반등 잠깐 나와주면서 또 횡보하면서, 이런 이제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부분, 이런 이슈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좀 다소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하튼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 삼성의 소부장으로서 삼성전자 총파업 문제도 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횡보하다가 큰 폭으로 개파락하면서 음봉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총파업 문제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파운드리가 이제 멈추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그 부분 소화하는 이런 캔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하튼 캔들을 이 방향 전환하면서 터닝 포인트 만들어가면서 방향을 전환해서 추세 전환해서 상승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총파업 문제 해소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이슈 모멘텀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